경제 주파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분석은 정말 흥미로운 미스터리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이죠. 인텔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이런 날은 축포를 터뜨려야 하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무려 12%나 폭락했어요. 좋은 소식 뒤에 숨겨진 이 폭락, 대체 진짜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단순히 발표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에 담긴 자신감 혹은 그 불안감의 미세한 징후까지 읽어내거든요. 인텔의 사례는 겉으로 보이는 건 너머에 어떤 거대한 현실의 벽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현실의 벽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오늘 그 벽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먼저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거대한 미래 기술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가로막는 예상 밖의 병목 지점을 짚어보고요. 이어서 바로 그 현실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꺼내든 새로운 관세 카드가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이것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텔 주가 미스터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서 반도체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파헤쳐보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미래 경제의 진짜 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 그럼 일론 머스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머스크 하면 테슬라나 스페이스X를 떠올리지만 그가 가진 비전의 스케일은 훨씬 더 크다군요. 인류 문명 자체를 거대한 어둠 속의 촛불 하나처럼 아주 위태롭게 보고 자신의 모든 사업이 그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할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에는 다양성 문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이 단 하나의 행성에 인류의 모든 미래를 거는 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는 거죠.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두지 말라,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소행성 충돌이든 기후재앙이든 혹은 우리 스스로 일으킨 전쟁이든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으니까요. 스페이스X는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말하자면 인류 문명의 보험인 셈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남은 인류에게는 AI와 로봇을 통해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가 제시하는 타임라인입니다. 내년 말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중에게 판매한다고요. 그리고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이면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등장할 거라고 단언하던데 이게 좀 과장된 자신감은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측이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5년 뒤인 2030년경에는 AI가 인류 전체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라고까지 말하죠. 와. 이게 공상과학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의 변화 속도를 보면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일부 보험사에서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이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해서요. FSD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절반만 받겠다고 제안할 정도입니다. AI의 발전이 이미 현실의 경제 논리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 모든 비전을 실현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반도체 칩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도 엔비디아 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일까요? 병목은 결국 칩 생산량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머스크는 진짜 병목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곳이요? 예,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요? 반도체가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그는 AI 칩 생산 능력은 2년마다 10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 생산이나 전력망 증설 속도는 고작 연간 2~3% 증가에 그친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엄청난 속도 불일치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인류는 최첨단 AI 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그걸 가동할 전기가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지 못한 반전인데요. AI 경쟁이 아니라 전력 경쟁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이 전력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속도로 앞서 나가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네. 중국은 태양광 패널 생산만으로 연간 250기가와트에 달하는 발전 설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50기가와트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이게 미국 전체의 평균 전력 사용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와, 그렇다면 이건 투자자로서 당신이 주목해야 할 관점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단순히 최고의 칩을 만드는 기업을 넘어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원자력,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두는 거대한 배터리 같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이런 전력 인프라를 장악하는 국가나 기업이 진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미래 산업의 패권이 데이터 센터에서 발전소로 넘어가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머스크는 심지어 160km 곱하기 160km 면적의 사막에 태양광 패널을 깔면 미국 전체 전력을 충당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제시하거든요. 서울 면적의 40배가 넘는 규모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왜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왜죠? 여기서 바로 정책과 경제 논리가 등장합니다. 머스크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을 꼽습니다. 아, 관세 문제군요. 네, 값싸고 효율적인 중국 패널을 쓰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죠. 마침 머스크가 지적한 그 관세 문제가 바로 지금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죠? 맞습니다. 머스크의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안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부품 공급망이 필수적인데 바로 그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것이죠. 잠깐만요. 이란에 직접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따지요? 이건 기존의 관세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훨씬 더 포괄적이고 파괴력이 큽니다. 이걸 2차 관세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상 전 세계 기업들에게 이란과 거래할래? 아니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거래할래? 이 양자태계를 강요하는 겁니다. 와, 정말 강경하네요. 그는 과거 자신의 군사적 압박 때문에 이란이 물러섰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런 강경책이 효과가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란에 대한 압박을 넘어 세계 무역 질서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런 방식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시장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의 플레이북, 그러니까 성공 공식처럼 굳어지는 거죠. 플레이북이요? 네, 특정 국가를 직접 제재하는 대신 그 국가와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압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유럽이나 심지어 한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 혹은 배터리 소재 회사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을 유발하고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리스크가 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거죠. 바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공급망 안정성과 자국 내 생산이 모든 국가와 기업의 최대 화두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압박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인텔이죠. 아, 다시 처음의 미스테리로 돌아가는군요. 네, 인텔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네, 인텔. 분명 실적 발표 숫자는 좋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였던 8센트를 훌쩍 넘어 15센트를 기록했고 매출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죠. 그런데 미래 전망, 즉 가이던스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하루아침에 12%나 빠지는 게 이게 일반적인가요? 좀 과민 반응 아닌가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과민 반응한 게 아니라 행간에 숨은 의미를 정확히 읽어냈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2026년 1분기 가이던스였죠. 시장은 주당 15센트 정도의 이익을 기대했는데 인텔은 이익이 거의 나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계절적 수요를 충족할 공급이 부족하다는 언급이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발언이었던 거죠? 수요가 많다는 뜻이니 좋은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발음쿤 해석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시장이 최근 몇 년간 인텔에 열광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아, TSMC나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겠다는 거요? 그렇죠. 미국의 반도체 자립을 이끌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였죠.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은 시장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승부수인 최첨단 기술 8A 공정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해낼 역량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 개발 성공 발표와 실제 대량 생산 능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실험실에서 최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것과
수율, 그러니까 결함 없는 제품의 비율을 높여서 수십만 장의 웨이퍼를 안정적으로 찍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 후자가 바로 TSMC의 진짜 힘이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들의 진짜 해자고요. 인텔의 저 발언은 그 해자를 건너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셈입니다. 결국 미국의 반도체 자립이라는 거대한 상징과 기대감이 대량 생산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 모습을 보여준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사건은 AI 반도체 시장 전체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앞으로 당신이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순히 얼마나 뛰어난 기술을 발표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능력, 즉 그 기술을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성공이 곧바로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인텔이 증명한 셈이네요. 자,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들을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AI 기술의 미래는 칩의 속도 경쟁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그 칩을 돌릴 전력을 누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망 전체를 위협하는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2차 관세 같은 정책은 이제 상수입니다. 그렇죠. 이건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때문에 기술 개발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대량 생산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인텔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첨단 제조업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대의 글로벌 패권 전쟁은 데이터나 알고리즘 같은 무형의 자산이 아니라 기가와트, 즉 전력과 팹, 즉 공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자산을 두고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진정으로 이길 준비가 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